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뇌회로의 혼란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상허언증, 해리라고 하는 것은 몸속에 또 하나의 내가 있는 것. 두 개의 인격체가 한 사람의 몸에 있는 것, 리플리 증후군. 공상 속의 어떤 인물, 허언적 인물이 사실이라고 믿는 리플리 증후군. 저는 이 해리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위선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그 이상의 두 개의 서로 상반된 180도 다른 인격체가 한 몸에 존재하는 현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광화문에 설치된 우리 공화당의 천막을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 과정에서 경찰에게 저항한, 물리적으로 저항한 이런 사람들을 왜 처벌하지 않았느냐. 불법이자 현행법인데 경찰이 왜 그런 것을 제대로 사법 처리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를 제기를 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저께 국회에서 이제 그런 것은 시정될 것이다 라고 또 바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런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계기로 이 문재인의 점점 심해지는 해리 현상, 이것에 대해서 우선 대표적인 한 5가지를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우파 천막, 우리 공화당이 설치한 광화문의 천막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천막이라고 하는 이 작은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흥분해서 그런 식으로 법과 질서를 얘기를 해놓고, 과거 있었던 민노총의 거대한 폭력, 유성기업 부사장에 대한 이 끔찍한 폭력, 또는 각종 공공기관을 점거해서 농성하고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 건설 현장에서 민노총이 저지르는 이 불법과 또는 여러 가지 공사 방해, 민노총의 이런 폭력뿐만 아닙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불법 천막들, 민노총을 포함한 어떤 것은 구청에서 행정 대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구청에서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천막 농성자들이 구청 직원을 직권 남용죄로 고발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1700여일이나 있었던 이 세월호의 불법 천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그저 우파의 작은 천막을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흥분하는 이런 이상한 해리 현상. 두 번째는 북한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감싸고 북한의 잘못을 덮어주고 김영철이를 옹호하고 6.25 전범 문제를 완전히 생략시켜버리고 김원봉이를 추앙하고 칭송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한국의 최대 위협이 되는 북한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무덤에 묻힌 70년 전의 과거사를 끄집어내서 싸움을 벌입니다. 세 번째, 천안함과 5.18 포용. 천안함을 포함한 이 서해에서 이 순국한 용사들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이 기념식 행사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냐고, 대구 칠성시장에 내려가서 이 코미디 같은 기관총 경호 사건이나 벌이면서 이 5.18 행사는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서 5.18 유족들을 껴안습니다.
최근에 탁현민이가 지방 강연에서 이런 것과 같은 이런 것을 포함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어떤 그 행사에서의 쇼 이것을 뭐 자세하게 그 내막을 얘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행사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5.18 유족을 껴안는 것은 원래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행동 하나만으로 그 행사 전체가 빛났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또 예찬한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윤석열에 관한 문재인의 이 해리 현상. 이건 윤석열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천하가 다 하는 이 국민 앞에서 뻔뻔스럽게 청문회에서 6번 이상이나 자기는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다가 녹취록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시인한 윤석열. 그런데 희한하게도 윤석열이 자기의 행동을 하나의 의인의 의리는 행동으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사실은 자기가 아끼는 후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인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에 거론되고 있는 윤대진, 용산세무조장 윤우진이 윤대진의 형 아닙니까? 사실은 후배 윤대진 검사가 추천을 해준 것인데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소개했다라고 말을 하게 됐다라고 윤석열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천하의 거짓말쟁이가 의리 있는 인간으로 둔갑을 하는 이 집단적인 해리, 이런 윤석열이를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강행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아무리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알아도 그동안 그렇게 아는 일들이 많았죠. 하자투성이인 공직 후보자를, 그러나 이번에는 또 이 차원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위장전입, 음주운전, 탈세, 부동산 투기, 이러이런 등등과 청문회에서 결정적으로 국민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한, 새빨간 거짓말을, 그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라 6차례 이상이나 거짓말을 했던 이런 인물을 1국의 법과 질서를 관할을 하는 검찰총장에 임명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국민 정신에 대한 강간입니다. 성폭행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정신을 강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의 해리 현상, 수자원 공사와 한전.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 시절에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 대통령 정권이 4대강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모자라는 예산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수자원 공사에게 맡긴 것, 일부 사업비를 맡긴 것, 그래서 수자원 공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탈원전 정책과 한전과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강행을 하기 위해서 전기료를 올려야 되는데 그 전기료를 올리지 않고 한전의 적자에 그대로 또 안겨버리고 있습니다. 한전이 1분기에만 6천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한때 10조 넘는 흑자를 1년에 10조 넘는 흑자를 경영을 했던 초우량기업 한전. 그 한전이 초대형 적자 기업으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체 이탈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신과 육체의 이탈. 저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뇌구 이탈, 뇌와 입의 분리, 이탈, 이 문제를 언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해리는 이 뇌구 이탈의 어떤 나란히 축으로 달리는 하나의 문재인의 이상한 뇌회로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 해리는 계속 또 저는 악화되고 이것이
국민 경제와 또는 국가 안보 이런 데에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해서 해리 현상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미 본인이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현충일 기념사 같은 때에 본인이 그렇게 김원봉이 6.25의 전범, 대표적인 전범 김원봉이를 칭송을 하거나 또는 이 월남전에 참전을 해서 이 순국한 이 전사한 5천의 영령들이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는데, 과거 월남전의 패망에 희열을 느꼈다고 하는 문재인, 그러면서 월남전 총사령관이었던 최명식 장군을 또 칭송을 하는 이런 이상한 해리 현상, 뇌구 이탈 현상, 문재인의 뇌구 이탈, 한국 국가와 국민에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폭풍입니다. 감사합니다.